남편의 동태가 될 수 있더라. 그렇죠? 남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보니까 임묘, 그렇죠? 임묘 현상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성이 임묘돼 있고, 그렇죠? 관성이 임묘돼 있고, 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배웠어요. 관고를 배우셨어. 이제 관고로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여러분 이제 배우셨어. 부성이 임묘 있고, 임묘 있고, 관고 이렇게 배우셨어. 자, 그러면 남편이 임묘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그렇죠? 그 특징들은 일단은 거기에는 잘난 남자를 만나요. 찾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꽝이에요. 내 눈에 콩깍지. 그런데 자식 놓고 보면은 유야무야 백수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선을 뭐 50번을 받니 몇십번을 받니 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고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관고를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실제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주가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결혼 이후에 자기의 어떠한 부성 임묘에 대한 허탈감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약간 일탈의 기운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남편을 기본적으로 경시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렇게 관고에 놓게 되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관성이 고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주의 양상을 갖더라. 이거 얼마나 강하겠어요. 사실 이 여명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삶의 현장에 놓이잖아요.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실제요. 그래서 이 병술일주들은 사주팔자상 가주의 운명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초등학교쯤 되는 병술의 일주들 보셨나요? 대단한 거예요. 아마 보시면 아마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남자요? 네, 남자. 남자 병술일주들은요, 여명일 경우에 그렇지만 남자 병술일주들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못해. 조열하게 태어나니까 가난해요. 그래요. 비고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명의 병술일주들 보시잖아요. 기가 막혀. 하여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하여튼 주변에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식상을 가지고선 보시고 이제 관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관성이 이렇게 부성 임묘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염습이에요. 그렇죠? 염습을 이렇게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염습을 놓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만약에 말이죠,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술의 이러한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임수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임수를 놓게 되면은 뭐 이 사람이 뭐 임진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임진시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명이라고 보시자고요. 병술이 지금 보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묘에 들어와 있죠. 이 사람 남편 스스로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묘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요. 묘에 들어와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임술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또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대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관대로. 그렇죠? 대로 들어와 있고, 병이 이렇게 진이 어떻게 됐나요? 관대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남편일까요? 여러분 아마 벌써 아시겠죠? 어떤 남편이에요? 이렇게 남편 유야무야. 그렇죠? 살아도 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리사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죽으나 죽어서 죽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명 입장에서는 결혼을 언제 하라고요? 늦게 해야 돼. 38세가 훨씬 지나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식상이 깔렸으니까 일찍 결혼을 하겠죠. 그렇죠? 결혼했다고 한다면 아픔을 면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병술일주들은 남편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 일하고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하고 결혼하고요. 그래서 자식이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입고의 현상이 얼마나 참 이렇게 무서운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주의 양성이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남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 남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자식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저렇게 묘에다 묻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일단 우리가 묻고 있다는 얘기는 조년하고도 뭐예요? 이향이에요. 일작 자식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지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병술 남명의 입장에서요, 자식하고 이렇게 사느니 일찍 떨어뜨려 가지고 살게끔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에요,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종을 한번 해보자고요. 인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인성을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요. 인성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갑목과 을목인데, 갑목이 갑술에 들어오면 양종의 묘궁에 들어와 있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을술에 보니까 뭐로 들어와 있나요? 묘종의 묘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양간을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 인성이 양에 들어와 있고 묘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 남녀 공이 모친과의 동태는 어때요? 내가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모시고 내가 복량하는 거, 모친 복량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병술 일주들 치고서 자기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콩나라 판나라 하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모친, 즉 부모를 복량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것을 육친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양의 묘를 놨으니까 실제는 공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업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해서 어떤 성취를 할 수가 없는 학문적 성취를 이뤄내기가 대단히 힘든 사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학문 성취가 느려버리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이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양의 12신살을 보면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천살이죠. 양천구니까. 묘라고 하는 것은 화계로 들어와 있죠. 인성이 이렇게 천살과 화계로 들어와 있다. 보편적인 학문에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학생 때 공부를 잘 안 해요. 안 하고 손기에,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 이쪽에 대해서 특출난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천살과 화계를 경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의 그 순수 학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대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종교, 신앙, 이 활인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술일주들이 실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컴퓨터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사주 이렇게 딱 치면은 뭐 060 해갖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뭐 사진에 무슨 해갖고 많아요. 병술일주들 많습니다. 굉장히 실제요, 보시면은 이 정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신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업을 가지고 누구에 가르치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병술들은 조금 배워서 뭐 한다고 전부 다 자기가 차리거나 자기가 전부 다 가서 돈 버는데 다 가는. 근데 조금 배웠는데 너무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잘 알아 또. 기가 막혀요. 같이 배웠는데도 그렇다고. 식신 깔면 이 병술일주들은 기가 막혀요. 하여튼 왜 이게 기본적으로 천살 화계를 인성을 낳기 때문에 다른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아주 그 특출난 그 기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내가 배운다, 포카를 배운다, 춤을 배운다, 골프를 배운다, 뭐 태권도를 배운다,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까 그랬지만 좀 특출난 분야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병술일주가 많다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전화 상담 같은 거 하죠. 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 일주를 잘 몰라서 그렇죠. 한번 좀 이렇게
아시는 경우에선 보세요. 병술일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렇게 신의 신사 이렇게 정의 일주들은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거나 대체로 유명한 목사, 종교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해서 하여튼 이게 전달하고 멘토하고 하는 쪽에서는 이런 어떤 일주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병술 일주에 이렇게 이제 십성에 대한 이제 포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신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 병술 일주들은 신살 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살의 대표적인 것이 이 괴강하고 말이죠. 괴강과 백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괴강 백호를 놓은 이러한 병술 일주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두칠성 괴자잖아요, 그렇죠? 북두칠성 괴자를 이렇게 놨기 때문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요 앞대가리를 우리가 괴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북두칠성 중에서. 그러니까 빛나는 별이니까 한마디로 카리스마를 얘기하는데 지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더십을 얘기하고요. 괴강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뜻이야. 내가야 이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남 밑에 가서 이렇게 수동적 영역으로 놓기에는 대단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괴강을 놓고, 그래서 이 괴강을 놓은 사람들은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무슨 경진이라든가 무슨 뭐 경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병술 경진이라 뭐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하여튼 보시면은 경진, 무진, 무술 그 다음에 이제 병술 이러한 어떤 괴강의 기운을, 그러니까 이 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 말고도 우리 실제 진술을 놓은 사람들 다 괴강의 기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괴강을 놓은 사람들 보면은 미인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직에 들어가든 조직에 들어가면 자기 기운으로다가 일찍 출세하려고 하는 기운도 대단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백호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백호의 기운들은 옛날에는 뭐 아주 그냥 흉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일지의 동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에 이제 식상의 동태가 아주 불리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지의 궁에 대해서 내가 놓여있는 궁에 대해서만 흉화가 들어가더라, 우리가 그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어떠한 병술의 일주들은 이런 괴강백호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하여튼 물로 한 채 물러섬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그 신살에 보면 평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보시면은 사주팔자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병, 갑, 자, 진, 임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보실까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톡톡 띄어난 게 이렇게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처럼 이렇게 나왔다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이라고 얘기해요. 머리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두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두 머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평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이제 그 책의 고서를 보시면은 옛날에 그 전쟁이 많았을 때 되게 사람을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그래서 흉살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평두라는 것은 신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의 어떤 개성이 강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 갑, 요 임 이렇게 놓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 개성이 강해요,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화를 났기 때문에 병술의 일주들 대단히 하여튼 평두를 났기 때문에 자기 개성이 강하고 그러면서 식상이 공망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히 능소능대한 사람들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개성이 대단히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비겁이 아까 쟁제 우리가 한다 그랬기 때문에 비겁이 쟁제하면 일단 고집이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천라지망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라지망은 여러분 이제 숱하게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천라지망을 논사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천라지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2012, 3년이 12, 13년이 일단은 임진에 또 계사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 병술이라는 사람이 딱 네 담자로 지금 와 있어. 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동태를 제일 먼저 보냐면 술의 라망을 보시고 일단 지금은 우리는 공부 시간이라 다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용신격국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재미 하나도 없어 한다고요. 바로 당신은 12년 13년에 천라지방의 운에 대단히 몸과 마음이 대단히 곤곤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대운에 대운지가 다시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사고대운에 놓일 수 있죠. 사고대운에 진술충매에 놓이는데 특히 진술이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해로 또 이렇게 라망으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면 라망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술을 본 사람이 라망이 대운에 들어있는 가운데 이렇게 동착 12, 13일쯤 이걸 똑같은 라망이 들어오지요. 이걸 우리는 동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미 라망이 있는데 다시 연운에서 이렇게 라망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동착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동착운에는 말이죠. 빼도 봐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착에 라망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 이렇게 일제 깔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수성할 것. 수성의 대표적인 뭐예요? 자, 다 외우셨지 않나요? 수성. 첫 번째,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하라. 세 번째, 직장 생활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월급쟁이 해라. 제가 그랬어. 요 세 개만 하면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라망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시지만 어떤 사람은 대운에서 라망이 있어요. 근데 나의 원국에는 라망이 없어. 즉 쉽게 말해서 일지가 라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는 라망을 탈까? 그러나 여러분 기운이 있습니다. 이때는 최소한도 수성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욕심을 내시면 안 돼. 수성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어떤 사람의 여러분은 사주팔자를 감명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일단 여러분 대운의 동태를 살피셔야 돼요. 대운의 동태를 살피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대운이 이렇게 진술충미로 이렇게 쭉 들어갈 때 사고, 이걸 우리가 사고 대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30년에 한 번씩 들어오겠죠. 그렇죠? 사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지의 진술충미 사고는 뭐 명리학 자평에서 배우셨습니다만 턴포인트, 변환기잖아요. 전환기고 그 다음에 계절의 환절기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운의 어떻게 하고 턴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20대고 여기가 뭐 50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여명이든 남명이든 이 턴포인트, 운명의 변환이 들어올 때 되게 결혼하는 것이 운명의 첫 번째 변환이지 뭐. 그쵸? 두 번째 들어오면 뭐예요 이게? 헤어짐이에요. 즉 나하고 처음 만난 사람 헤어지고 세 번째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야. 그래서 내가 만나고 헤어지고 내가 가는 거라니까 이것이 사고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대운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여기 와서 죽어버려. 30대 때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 한 번밖에 못 들어오겠죠. 결혼해서 이혼해. 그럼 최소한 2번 들어와. 이혼까지 했는데도 죽음까지도 가. 그럼 3번 들어와. 그래서 많게는 4번도 있죠. 보통 3번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고대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대운이 3번, 4번, 3번 정도 기본적으로 놓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암시할까.
여러분 바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이걸 우리가 사고대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대운. 그런데 그 사고대운이 이렇게 술로다가 바로 똑같이 놓이거나 진에 놓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러면은 천하가 없어도 이 사람은 수성해야 돼. 하던 사업도 차라리 접는 게 나을 정도예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확충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업가야. 사업가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큰 기업체를 당장 내일 모레 팔아먹으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확산하지 말 것, 지킬 것, 현재를. 잘 지킬 것.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운만 이렇게 진술 이렇게 들어갈 뿐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술해 진사가 이렇게 두 개씩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요 속에서도 요럴 때 우리가 술 그다음에 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랬을 때 난 사주에 없어. 사주 원국에 이게 없어. 이게 예를 병신이라고 보자고요. 없어도 그 기운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천라지망의 그 대운을 여러분이 반드시 잘 살필 수 있도록 좀 잘 한번 보세요. 한번요. 자, 그래. 노인이 그 사고 대우는 어떻게 본인이 들어가는 운이에요? 노인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고 대운에 네. 사고 대운에 사고 대 그래서 어쨌든 진술 충미 대운의 턴 포인트예요. 그런데 내가 일간이 신강 신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약명이 대체적으로 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식상, 식신, 식재 그 다음에 재성 있죠? 요 보는 운에 죽어. 아셨죠? 사고 대우는 죽는 게 아니고 사고 대운 구간이 있잖아. 대운은 구간이 최소한도 10년이잖아. 10년이에요. 그렇잖아. 그걸 우리가 잘라봐도 5년이잖아. 그렇죠? 그 대운 속에 이렇게 연운이 놓였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식상은 나이 먹어서 들어오잖아요. 나의 힘을 싹 빼내갑니다. 그 식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 근데 이 신강일 때 신강명일 때 편인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겁재가 들어오죠. 대체적으로 졸합니다. 이거 잘 알고 계세요. 이걸 무슨 뭐 저 비법 인양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안 가르쳐줄 것도 없어. 뭘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걸 좀 잘 알고 계시는데 일단 그래서 우리는 사고 대운의 진술 충미에 인생의 변환 전환점이 들어오더라. 그렇게 이제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는 말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 과숙과 고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한번 좀 과숙 고신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고과라고 하는 것은 고가살 그렇죠? 고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방합이에요. 그렇죠? 방합이니까 신, 유, 술에 대한 동태에서 이쪽은 고고, 여기는 과잖아. 그쵸? 그러니까 미가 들어오고 술이 들어오는데 미가 들어오는 이 과숙, 그쵸? 과숙살에 미가 들어오는 이 미토, 과숙살에 어떤 형상이 이루어진다? 미술이 어떤 형태가 이루어진다? 충형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병술은 두 가지 동태에서 살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충형은 입고와 계고에 관여해요. 다음 시간 이제 배우시겠습니다만 입고와 계고에 관여할 때 이것이 고가 열리잖아요. 열렸을 때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근데 여러분 내가 열렸는데 내 형제가 잘못되더라. 내 아내가 잘못되더라. 내 남편이 잘못되더라. 물론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이거 저 서양에 말이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버지를 죽인 자는 용납할 수 있지만 내 돈을 내 재물을 손해보게 한 놈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다고. 돈이 그만큼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재고에 대한 얘기거든요. 재가 1순위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광고라고도 얘기도 하고 무슨 식상의 고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재고를 1순위에 둔다고요. 그래서 고라고 한다면 재물에 대한 우리가 동태를 살피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병술일주들은 을미년에 조심해야 된다. 열리거나 다칠 거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입고와 계고의 동태를 살폈지만 또 하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여기는 식상이 공망이면서도 이렇게 또 열리면은 나한테는 이렇게 식상이 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식상의 동태도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식을 멀리 보내는 사람은 어때요? 이때 자식이 사고로다가 묘로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도 재물의 1순위로다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과수의 운에 일단 행동을 좀 우리가 좀 잘 고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술에 보니까 해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사람한테 이제 고신의 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신에 이제 또 수레의 라망을 짜지요. 똑같잖아요. 수레의 라망을 짜죠. 그러면은 결국 고신의 라망을 짠다고 하는 것은 내 남편, 나의 입장에서는 나의 남편 아니면 남명이라고 한다. 남명의 입장에서는 수성해야 돼 무조건. 근데 여러분이 그 먹는 음식도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있죠. 사실 내 입에 맞는 음식은 몸에 나쁜 거예요. 이렇듯이 운에서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나한테 나쁜 걸 하게끔 돼 있어. 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라망이 들어오고 고신이 들어오면은 매사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 도망역에서 해서 한번 좀 보시면은 인호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호술에 보게 되면 도망역에 우리가 도망역으로 봤을 때 도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뒤연반겁이에요. 그렇죠? 인의 묘가 들어오더라 그래요. 그러면은 목생화해서 인성도화예요. 그렇죠? 인성도화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들어오나요? 이랬을 때 일탈을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나이 먹은 사람, 노랑하고 일탈하기 쉬워요. 그래서 병술 일주들 이렇게 묘가 들어왔을 때 물론 이렇죠. 나이 먹은 사람하고 일탈한다는 얘기는 내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연애운이 발흥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했어. 40대 50대야. 그러면 묘목의 도화운에서는 그런 운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이렇게 묘목의 도화의 운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비겁 쟁제로 들어갔죠. 그렇죠? 비겁하고 이게 똑같이 지금 묘목이 보면은 보니까 뭐 비겁 쟁제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어쨌든 또 우리가 또 사화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사화를 우리가 또 하나 보시면은 이 사화는 보니까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사화는 보니까 망신이죠. 그렇죠. 망신운에는 당연히 원진하고 규문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화에는 이 망신에 원규가 같이 들어오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병술의 일주에게 이 사화가 들어와 있다는 원진 규문이 들어오면 부부 관계는요 대체적으로 부부 관계가 깨지는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실제요. 그래서 하여튼 좀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의 운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신금에 일단은 뭐 운이 들어온다게 된다면 역마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다시 이래가지고 어떤 쟁제의 운이라 그럴까요? 병술의 일주가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신금의 운에 어쨌든 취재 다망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돈 찾아갖고 굉장히 쫓아다니려고 하는 기운이 대단히 강해지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병술의 이제 일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의 형상부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병술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셔야 할 게 이 천라 지방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술은 식상을 낳기 때문에 자기 기운을 뻗치려고 하는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근데 그 운에서 잘 맞아주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봤습니다. 비식자가 전부 다 별볼 없이 돼 있죠. 그렇죠? 묘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술 일주들은 한마디로 수성하지 않으면은
수성하는데 치중하지 않으면은 대단히 일생이 곤곤하게 쉽더라. 그래서 여자들도 말이죠. 돈 버는데 일생을 다 소비할 만큼 몸이 바빠요. 그래. 그런데 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비식재가 저렇게 전부 다 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비식재는 재를 다투는 거예요. 관이는 뭐예요? 직업을 다투는 거고요. 그러면 남명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무의도식하기 쉽고, 여명의 입장에서는 육친이 흉사라 들어가기 쉽더라. 그렇게. 그래서 병술일주들은 어쨌든 사업이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성하고 또 수성할 것, 이 천라지방에 이런 기운들이 다른 어떤 여타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불리하게 들어가 있다. 왜? 묘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재신, 즉 재고를 갖고 있는 귀인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 병술일주들은 차근차근 모아가는 사람들 치고 가난한 사람들 없어요. 주위에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 정도로다가 우리가 병술의 일주들을 한번 좀 보시고, 혹시 그 사주가 있나요? 한번 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개해, 을추, 네. 병술, 을축에 병술에, 네. 정유, 그렇습니다.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보시면은 이분이 여명이다 남명이다 우리가 또 하나 또 나눠놓고 보면, 여의 관식으로 놓고 남의 재관으로 우리가 놓고 보니까, 먼저 여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의 동태의 관성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요. 근데 관성이 저렇게 앞으로 이렇게 떡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론 이렇게 여명의 입장에서 관성은 일단은 남편이니까 우리가 일륜의 연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륜의 연은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관성이 이렇게 일찍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연애운이 일찍 발달해서 일찍 결혼할 수 있음이에요. 그런데도 그 결혼할 대상자의 남명이 그 기운이 없대요. 개해니까. 이 사람은 개해 제왕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남자가 남자다울 거고, 남자답기보다는 대단히 어떤 자기 고집이 강할 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개해의 남자의 어떤 기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여명의 입장에서는 병이 해에 오면 뭐에 놓이나요? 절로 놓이죠. 그렇죠? 병에 절로 놓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여기 오면 개술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오면 술이 오게 되면 요게 관으로 새로 들어가겠죠? 개술 새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반 안으로 들어가더라. 자, 이런 얘기야. 이 남자는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여자의 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홀로 반환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동태예요. 그러니까 개해 일주는 결혼하면 여자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여자는 남자 쪽에서 보니까 절로 들어가 있죠. 도움 받아요, 못 받아요? 도움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결혼해서 여기 와서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거법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쵸? 거법. 봉좌인거가 있었잖아요. 그쵸? 봉법, 좌법, 그 다음 인종, 그 다음에 거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거법으로다가 각각의 육친의 상태를 보면, 이 집은 남편은 어때? 개해 일주니까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배타성이 강하잖아요. 일단은 가녀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고집하는 남자야. 그래서 실제 고를 놓잖아요. 어떤 남자를 골라요? 자기 눈에 멋있는 남자를 골라. 남한테는 전혀 멋있지 않아도, 물론 이제 결혼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동태를 우리가 살펴보고 식을 한번 볼까 이번에는? 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식도 보니까 이제 보시자고요. 식의 동태를 살펴보니까 을이 축을 놓게 되면 을축은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쇠지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더 보시자고요. 병의 축에 놓게 되니까 어떻게 나요? 양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분명히 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을술이 묘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나? 을술은 묘로 들어갔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 자식은 부모의 묘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부모한테 이 부모 엄마에게 도움을 크게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을축은 쇠를 낳죠. 쇠는 뭐예요? 반환이라는 것은 자수성가야. 네. 결국은요. 이 자식은 자수성가하지만은 부모의 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기가 힘든 형상. 그런 형상. 근데 우리는 여기서 육친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 동태 자체 내에서 본다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갔죠. 여기가 화극금에 이렇게 전부 다 정제를 놓고 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돈을 많이 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육친은 어때요? 별 일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우리는 여기에 아까 육식갑자 중에서 여기에 지장간의 얘기는 만약에 여기에 관성, 식상, 비겁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나와 있잖아. 굳이 여기를 볼 필요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술에 어떤 그다음에 병해에 이런 상태로만 거법으로 놓고 보면은 육친의 동태는 대단히 불리하구나. 병술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보다도 이 자체가 놓여있는 거법의 12연속 포태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자식은 우리가 그렇다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보니까 지금 그 다음에 재성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성을 시주에다가 뭐 시주가 두 개예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시간 이걸 가지고 시간 일위, 시간 일위, 시간, 시상 이렇게 얘기해. 시상 일위 무슨 제격 이렇게 얘기해. 이 제격이 편제가 될 수 있고 정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하, 일위, 제격 이렇게 오는데 시간 시지에다가 어쨌든 간에 내가 정제가 됐든 편제가 됐든 놓잖아요. 놓은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대단히 있기에. 병화가 사로 인정되는데도 그렇게 봐요. 일단은 말이에요. 내가 재를 하나를 놓고 되면은 그래요. 근데 재를 월지에 놓을 수도 있고 월간에 놓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다른 데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시상이 아니라 월상, 월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느 쪽에도 재를 하나를 딱 놓고 있잖아. 월상, 월화든 시상이든 시상. 이 사람은 일찍부터 재가 재복이 발명하고 이 사람은 늦게 재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많아요. 어제 재고는 높인 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말이죠.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시하로다가 재성 정제가 시하로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남명이 지금 재성을 지금 이렇게 시지에다 놨어. 그렇죠? 어떤 부인이에요? 늦게 보는 부인이에요. 육친에 대해서 지금부터 육친에 대해 아까 이제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육친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늦게 결혼을 만원을 해야 돼. 38세 이후에 결혼해야 되는데 일찍 결혼하기가 굉장히 쉬워. 왜? 관성을 일찍 받잖아요. 그렇죠? 관성을 일찍 받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결혼하는데 반드시 한 번의 아픔. 그래서 또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정제로 놨지만 시지에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인을 자기 맷째 동생쯤 이렇게 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냥 무상무념한 거야. 하숙집 아줌마 정도로다가 만약에 내가 여명이야. 여기에 지금 관성이 들어있다 어떻게 될 거야? 시지에 관성이 들어와 있으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늦게 결혼을 해야 되지만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무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신경 안 씁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든 말든 10시까지 자는 거야. 그런 경우가 되게 시지에 놓는 꼬라지들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친의 동태가 그러면서도 병유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사로 들어와 있잖아. 그러있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절로 들어가는 사람 치고선 그게 썩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동태가요. 부친의 덕은 어때요? 부친의 자, 덕은 그 다음에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관성을 보시자고요. 부친의 덕이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수성가지 부친의 덕을 가져가지 못해. 무조건 마지막 희주엔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인성이야. 인성이 들어와야지만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고 내가 부모를 모시더라도 아셨죠? 시주에 아셨죠? 그래야지만은 부빌 언덕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운이 내가 뭐 초장기부터가 아니다. 한 60, 70, 80에 이게 인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편한 사람들이라니까 대운이 인성으로 가든 희주가 인성으로 놓인 사람들은 부빌 언덕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운에서 이렇게 수레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60 넘어서. 그렇죠. 50 넘어 60 넘어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 60에서 수레로 가거나 했을 때 이게 수성하기만 하면 돼. 반드시 좋은 기운으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기운을 창업의 기운을 갔으면은 꽝이야. 다 줘버려. 그래서 수레가 들어왔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요 수성만 하면은 쭉 불을 지켜. 근데 20대에서는 이걸 지킬 수가 있어 없어? 못 지켜. 20대 30대 할 때 못 지켜. 홀라당 다 까먹어야지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60대는 그나마 수레가 들어오면은 어디로 간다고 천문을 놨잖아요. 자수의 일양이 희생으로 가잖아 드디어. 그러니까 요때 잘 참. 근데 60대 때는 실제 수성하는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60대 때 수레에 들어온 사람은 대개 불을 유지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인성을 이렇게 놓는 경우가 대단히 좋은데 이렇게 재성을 놓으면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이잖아.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수성가예요. 아셨겠죠? 그래서 인성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제 관성의 동태를 보시자고. 남명의 입장에서. 관성은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럼 연애운이 일찍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 남편의 입장과 부인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봤듯이 똑같이 남명이지만 자식이 절로 들어와 있죠. 절로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처 학문 하라 그랬어요. 원처 학문하고 조년 이양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해수에. 그쵸? 해수니까 주로 뭐 일본이 되고 동남아가 되고 중국 남부 쪽으로 해서 쭉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외국으로다가 주로 일본 쪽으로 보내는 것도 좋더라. 이렇게 해서 한다면 좋겠죠. 그럼 실제 이 사람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돈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쵸? 전부 다 경신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지에 보니까 여기는 별볼일 없지만은 경금이 합하는 것이 보니까 없어. 을목이 없어요. 그쵸? 없잖아. 여기 경이. 그쵸? 신금이 합하는 거 없어.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부자다 아니다? 부자가 아니야. 합하는 게 또 있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알부자가 아닌 거야. 내가 꼬라지 벌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지지가 이걸 암합이라 그래. 지지 암합하지 않는 재성은 절대 내가 현재 돈이 있다 못해. 있다고. 암합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다 돈이잖아, 이렇게. 돈이야.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 이제. 이 사람 돈이 여기 들어와 있어. 여기 들어와 있어. 여기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축이 미가 들어올 수도 있죠. 깨지죠. 깨지잖아. 깨질 때 내가 천간을 이렇게 보잖아. 일간을. 이렇게 보면 일간이 합반합가를 해버려. 일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동태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미토가 들어오는 애는 돈이 반드시 누구 때문에 나간다? 이 사람 돈은 다 형제 자매 때문에 다 나가. 자기 친인척 때문에. 근데 그 돈이 나가는 형태가 여기도 나가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돈이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득삼실이야. 돈이 많이 벌려. 열심히 일해. 많이 벌려도 다 나가. 돈을 말년돼야지만 돈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돈이 아니구나. 아셨죠?